그럼 이걸 이제 다시 복싱으로 갖고 오면, 제가 이제 기억하는 복싱의 첫 그 이미지는 뭐였어? 베어너클이었어요. 베어너클이 원래 복싱 시작이야. 그러니까 장갑 안 끼고 그냥 싸우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룰이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또 지도자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대 복싱은 그 영국에서 제정된 퀸즈베리 룰에 의해서 현대화됐지. 그러니까 베어너클에서 글러브를 씌우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리고 룰이 좀 개정된 시점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 그 전에 사실 그 베어너클 복싱의 룰과 지금의 복싱은 너무 달라. 그걸 조금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복싱에는 어쨌든 뭐 그 종합격투기도 마찬가지인데, 종합격투기는 그냥 변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상성 이론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복싱은 명확하게 큰 그림에서 세 개로 나뉠 수가 있어. 이 세 개로 나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시면, 아, 이게 약간 가위바위보 같은 거구나. 가위바위보처럼 물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완벽한 형태를 이제 복싱 스킬을 익히고 나면 그거를 전략적인 응용해서 선택해서 쓰시면 돼. 그게 뭐였냐 그러면, 처음에 태생은 뭐야? 원래는 이제 스윙어라 그래서, 복싱은 옆집 아저씨인데 예를 들어 뭐 남은형이야, 그냥 생파 아무것도 서로 안 배운 사람끼리 부딪히면 남은형 보면 어떻게 했어? 그냥 일단 쫄죠. 그잖아. 이따만한 사람이 일로와 막 이렇게 휘둘러도 기술이 없잖아. 아무것도 안 배웠어. 그냥 본능적으로 쟤를 그냥 때리고 싶어. 그래서 막 빵 때렸어.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냥 휘둘렀는데. 그거를 스윙어라고 하고, 스윙어는 복싱계에서는 멸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싱을 처음 배울 때 스윙어처럼 할 수는 있어요. 본능이 지배를 하면. 근데 복서화 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약간 가성비를 좀 따져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휘둘러도 맞을까? 막상 보면 어때요? 안 맞죠, 잘. 그러니까 붕붕 훅을 날려보면 이거는 약간 스트리트에서나 좀 통하고 옆집에나 있는 스타일인 거지, 복싱, 이 링 안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사람들한텐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멸종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야. 생활 주변에 옆집 아저씨들이 이 새끼야 하면서 막 휘두르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스윙어야. 근데 그 스윙어를 멸종시킨 이제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슬러거라고 합니다. 슬러거. 그러니까 스윙어가 약간 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진화해서 멸종시킨 거야. 지들도 알거든. 야, 복싱을 이렇게 그냥 앞에다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굳이 여기서부터 끌어와가지고 막 붕붕 휘두를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나오죠. 붕 휘두를 때 내가 붕 휘두를 때 빡 치면 누가 먼저 때리겠어? 당연한 얘기야. 직선이 더 빠른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투의 탄생하고도 관련이 있고, 직선적인 펀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싱의 탄생에는. 그러면서 이제 슬러거가 탄생을 했고, 슬러거는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슬러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딱 봐도 슬러거는 누가 한다 그랬어? 강인한 애가 하는 거야. 맷집도 좋고, 힘도 좋고, 세게 빵빵 까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은 이제 약간 카운터 펀처의 개념을 갖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뭐 이렇게 붕붕 훅을 휘두르는 놈한테 내가 약간 정제된 느낌으로 이제 싸우는 스타일을 말한 거지. 자, 그 슬러거를 이제 잡으려고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딱 보니까 얘는 좀 느리네. 걸어다니면서 약간 느리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 아웃복서가 나옵니다. 아웃복서. 그러니까 아웃복서라는 건 명확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어떤 스타일이 아니야. 무슨 얘기야?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를 깨기 위한 전술적인 의미로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피지컬도 더해지고 하면서 또 미국 시장이 원체 좋잖아. 그러니까 뭐 장신의 뭐 흑형들이 또 이렇게 막 지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무하마드 알리가 또 그게 나오죠. 스타일리시하게 굉장히 잘했고, 알리는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 스포츠적인 영역 말고
인류적인 영역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 그러니까 복싱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골을 누구 기억해? 그러면 대부분 누가? 알리를 기억합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아이콘이 됐다는 건. 그래서 알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고, 또 이 아웃복서는 당연히 뭐야? 야금야금 때리면서 기회 봐가지고 카운터 한 방씩 꽂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슬러거 스타일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내가 때리려고 그러면 없어. 때리려고 그러면 없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웃복싱을 처음에 익혀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피드를 조금,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슬러거 스타일부터 배울 수도 있고 뭐 인파이터부터 배울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복서다워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 교육 철학이기도 한데, 일단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내가 여러 가지는 못해도 안 맞을 줄 알면은 오래 가요, 오래. 내가 막 중간에 막 쳐맞고 막 다치고 이래봐. 그러면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웃복서화 된다는 거는 적어도 내가 백스텝이라도 할 줄 알면서 뭔가 상대방하고 내가 겨룰 때 내가 많은 걸 하지 못해도 적어도 좀 덜 맞으니까 보면서 싸울 수 있어지는 거지. 이 영역이 가장 긴 레인지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으니까 누가 나와? 이 아웃복서를 잡기 위한 스타일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스워머 스타일이라 그래서, 물론 스워머 스타일만 인파이터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류야. 스워머 스타일은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슬러거도 인파이터고 스워머도 인파이터인데, 슬러거 스타일들은 약간 중거리 전투에 강한 타입이고, 스워머 스타일이나 인앤아웃을 해야 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인앤아웃은 누구하고 닮아 있어? 아웃복서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 뒤에 얘기해 줄게. 일단 스워머 스타일은 이 아웃복서가 존나 도망다니니까 쟤를 빠르게 쫓아가가지고 한 방 조져가지고 끝내야겠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이 있는 거지. 그럼 또 마이크 타이슨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옛날 그 무하마드 알리 시절에는 트로이카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찾아보면 좋아. 왜냐면 마이크 타이슨을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진화가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진화가 안 일어났잖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포지션이고,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형태의 스워머 스타일이 이제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그 조 프레이저 선수는 실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복싱 경기에서 이 스쿼트 동작 있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굉장히 많이 한 선수로 등재가 실제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한 경기에서 1000회 이상의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대. 그러니까 얘는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인파이팅의 영역으로 가서 내가 약간 스워머 스타일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야, 스텝을 막 운용해서 막 뛰어다니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주저앉아야 되고 하는 사람은 이걸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맞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한테는 더 특수적으로 뭐야, 하체 운동을 더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워머 스타일이 아웃복서를 또 잡는 하나의 스타일로 돼. 근데 이제 스워머 스타일이라는 거는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상대방하고 붙어가지고 막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누구한테 상성이 걸려? 슬러거한테 걸려요. 이게 가위바위보 이러냐? 슬러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중거리 전투에 강하다 그랬잖아. 근데 아웃복서는 도망다녀가지고 못 때리겠는데, 스워머는 지가 들어와. 지가 막 이러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웃복서는 좀 점공격, 도망가면서 점공격을 한다고 치면, 슬러거는 라운드성 공격이 가능한, 보폭을 딱 안정감 있게 놓고 두놈이 그냥 막 꼬라박으니까, 이 점공격이면 쉽게 피하겠는데 그게 휘두르는 공격, 이런 공격에 또 얻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트로이카 시절에 이게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언제나 절대적이다라는 건 아닌데 요때 증명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러거로 유명했었던 조지 포먼이 있었지. 조지 포먼과 조 프레이저가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라운드성 펀치 대부분 어퍼컷이나 이런 공격에 무너집니다.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제일 젊었던 게 사실은 포먼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꺾이는 나이에서 붙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 상성 이론상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들어붙으니까 더 많이 맞는 기회가 된 거지.
근데 또 독특하게도 어쨌든 그 씬에서는 무하마드 알리가 두 선수한테 한 번은 패한 적도 있어요. 그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한테 패한 적이 있는데 무하마드 알리는 그 상성 이론을 어쨌든 극복을 하고 그 두 선수를 잡아내. 그래서 엄청 더 위대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로 좀 이해하시고 그거를 이제 다시 현대로 갖고 오면 옛날처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하나의 스타일로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각기 하나씩을 좀 이해하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응용해서 쓰시는데 현대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는 건 아까 아웃복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뭐야? 트렌드가 인앤아웃이 굉장히 강세요. 근데 인앤아웃이 강세라는 거는 스워머 스타일이 그러면 힘이 없냐? 뭐 슬러거 스타일이 힘이 없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슬러거는 굉장히 프로복싱에서는 많이 차용되는 기본적인 스킬 같은 거고 이제는 인앤아웃은 뭐냐면 그게 가성비라는 거야. 내가 좀 위험 요소가 좀 없이 싸우는 거지. 타사삭 때리고 나가고 타사삭 때리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우리 복싱에서는 좀 강세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진화로 넘어가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유명한 복서 중에 지금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스위치를 되게 자유자재로 쓰는 선수가 있어. 지금 아마 거의 통합 챔피언인가 그럴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흑인인데. 하여튼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그 이면에 그 선수뿐만 아니라 뭐 로마첸코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보면 굉장히 기변이 자유롭죠. 그러니까 좌우를 쓴다는 것 자체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일종의 링을 두 배로 쓰는 거예요. 링을 한쪽 면으로 이렇게 쓰는 타입들이 지금의 우리 그 오소독스다 사우스포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랄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짬밥들한테는 이 스위칭이 굉장히 자유롭고 요 형태가 이제 복싱에서는 최고의 그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차용하면 전술적인 의미가 두 배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변해가지고 그때 더 유리한 그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대한테는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지. 딱 오소독스인지 알고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사우스포로 막 바뀌어 있어. 그러면 이 콜 준비나 이런 것들도 두 배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 당연히 이걸 또 MMA로 취하나 못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개인의 훈련을 이제 잡아나가야 되냐면 상대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얘가 붙을 것 같아. 오프닝 나왔어. 그러면 막 영상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막 걔에 맞춰서 가는 거야. 얘가 어떤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당연히 뭐 MMA나 이런 데서 복싱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씬이 지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기도 한데 이제 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장풍이 나올 거진 않을 거 아니야.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MMA도 나올 거 다 나왔고 이런 스타일. 그래서 레슬링이나 복싱이 굉장히 강세인데 이제 레슬링도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더 가성비 있는 게 뭐였냐면 주먹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고 복싱은 그 씬만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 중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모든 게 다 되면 결국에 인앤아웃을 기반으로 싸우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현대 복싱에 와가지고 한 방 줘야지 하면 오히려 내가 치명적으로 맞을 확률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보다는 아웃복싱을 기반으로 하는 인앤아웃 요게 더 안정감 있게 싸우는 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야? 스위치까지 가능한 스위치 복서가 되면 그걸 두 배로 확장해서 가져가는 스타일이 된다라는 거야. 그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그 스타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준에서는 뭐야? 하나만 지금 잘해도 먹고 살아요. 체육관에서 생활체육은 아웃복싱 하나만 해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일단 아웃복싱 잘 하시고 나서 관장님이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웃복싱 좀 어느 정도 뛰면 내 겁도 좀 없어졌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슬러거 스타일, 카운터 펀처 스타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파이팅 스타일을 조금 익혀 가시는 게 이게 추천 순서야. 알겠죠? 이제 훈련합시다 그러면.